오늘 오후에 윤석열 피고인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이 사건이 첫 번째 법원을 판단해 받게 됐어요. TV로 생중계가 될 텐데 뭐 총을 보여줘라. 경찰 총도 잘 못 쏜다. 경호처가 총 보여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진술이 막 나왔잖아요.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백대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인데 좀 지기현 재판부와 좀 달리 좀 단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몇 가지 좀 관심이 가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생중계입니다.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 재판에 생중계 전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생중계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생중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제 생중계를 허용했는데 일단 뭐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공익 목적이 뚜렷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있을 것 같고 생중계를 통해서 재판부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란 관련 사건의 첫 재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이제 다른 후속 재판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핵심 쟁점이 공수처 수사권이 있느냐,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느냐. 이거는 내란 재판에서도 쟁점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어떤 법리에 대한 판단이 후속 재판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 첫 테이프를 끊는 재판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이 재판장이 할 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단지 기록으로만 남기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양형 사유나 이런 거를 좀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재판부의 의지 같은 게 이 생중계 허용에서 읽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결국 가장 큰 관심은 얼마를 받을 거냐 그래서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10년 구형을 받았는데 통상은 이제 구형량에 비해 선고량이 적게 나오죠. 뭐 이번 재판도 구형량에 비해 선고량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형이 세게 나온 편입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보다 좀 더 세게 구형이 됐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이 5가지 세부 혐의가 여기에 있거든요. 네. 크게 보면 이제 그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집행방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용 서류를 위조한 요 3가지인데 공무집행방해는 또 세부적으로 몇 가지 혐의들이 있어요. 전 종합해 봤을 때 뭐 구형량에 상당하는 그런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것도 재판 생중계에 일정하게는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윤 대통령 측의 반응과 그 법정에서의 뭐 어쨌든 비언어적인 이런 태도 이게 관심이 가요. 이게 선고 때 출석 안 하거든요. 전직 대통령 다 출석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굳이 한대요. 근데 선고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재판장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한다 그럴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저는 결국 자기 지지층을 의식한 이제 그런 비언어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굳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미 다 최후 진술했고 와가지고 그냥 형량 듣고 가는 건데. 근데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까? 지난번에 그 사형 구형 내렸을 때 그 피식 웃는 듯한 헛웃음. 헛웃음 그에 대해서도 혹자는 S시다, 센 척이다라고 표현하긴 뭐 하던데요. 그런 척도 있고 또 비판도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구나 이런 비판도 많고 그러나 또 지지층은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이번에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표정으로 이 선고를 지켜볼지 그것도 관심이 가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재판할 때는 나오지도 않았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아마 나름대로 전략이 바뀐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사실 그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논거는 말고 정치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얼마가 나올 것인가를 상상해 봤거든요. 적어도 5년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 5년 구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총이 없으면 칼이라도 내지는 총이 있다는 걸 보여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그 당시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그래도 경호처의 직원들이 나름대로 자제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들의 말대로 했다면은 지금보다 더 험한 꼴을 우리가 목도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성의 기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재판부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거 자체로는 적어도 5년은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애초에 국무회의로서의 어떤 그런 틀을 제대로 갖췄는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10년을 구형했고 또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는 민주당 정치인들도 있지만 적어도 5년 이상은 나올 것이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때 총을 보여줘라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짓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붙어서 총이라도 쐈으면 이거는 공권력 이제 경호처와 경찰이 붙어서 총이라도 쐈으면 어쩔 뻔했을까 생각하면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알려졌을 때 자기를 막으려고 저런 얘기까지 했나 싶어서 정말 실망스럽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실 다음 주에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재판 첫 판단이 있잖아요. 줄줄이 이제 선고가 내려질 거고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는 사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내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좀 밀어달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했지만 백대현 재판장이 단호하게 지금 오늘 선고를 내리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뭔가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진짜. 근데 서정훈 변호사가 몇 년 지나면 국민통합차원에서 사면될 거다. 아직 선고가 내려지기도 않았는데 사형 구형의 실익이 없으니까 오히려 탄압받는 이미지, 순교자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제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이 SNS에 그야말로 정신승리다. 이게 권력남용이 어떻게 순교가 되냐. 그리고 사면에 대해서도 적어도 50년 후에나 논의될 수 있을 거다. 게다가 김건희가 실질적 권력의 한 축이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역사의 판단은 100년이 지나도 냉정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는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유튜버잖아요. 그걸 감안하고 그분 얘기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강성 그 보수 지지층, 이른바 윤어게인 이런 분들이 그 서정욱 변호사 유튜브를 즐겨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걸 그렇게 진지하게 뭐 듣고 평가하고 이럴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사형 구형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법 전문가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서정욱 변호사랑 마찬가지로 자칫하면 그 훈장 달아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될 가능성이 적으니 오히려 이제 무기형을 내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실질을 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한인섭 서울대 그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글도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검의 구형 그 논고를 보면 그보다는 훨씬 단호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대목이 그건데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고 법정 최저형이 무기잖아요. 근데 법정 최저형을 내리려면 감경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감경의 사유가 전혀 없다. 근데 그 말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지켜봤지만 대표적 감경 사유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감경 사유인데 인정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책임을 다른 데다 회피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정 최저형을 구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논거는 재판부 입장에서 선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판부가 보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조그마한 어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는 사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전두환 그 사건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구형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비교했을 때 당시에는 인명 살상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와 비교해서는 더 이제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특검은 그렇게 안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씨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사령관, 그렇죠. 뭐 네. 부사단장 이런 거였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수호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이런 친위 쿠데타로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헌법 수호의 책임을 져버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그 책임에 있어서 혹은 비난의 강도에 있어서는 여기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판단이 좀 맞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도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경우에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불필요한 그런 사회적인 갈등이나 논란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느냐 이 측면도 뭐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여론이 사형 구형에 대해서 훨씬 더 찬성 비중이 높게 나왔고 그리고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의 결집 강도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두 번 그 결심할 때 집회를 했는데 뭐 수십 명밖에 안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준 이게 내란 우두머리답지 않은 이런 모습 남에게 이제 책임 전가하고 하나도 책임 인정 안 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막 억지 쓰고 이런 모습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요 권위랄까 이런 게 다 상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형 선고를 내린다 그래서 그게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뭐 이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기현 재판장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법과 증거에 따라서만 판단하겠다. 다른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법정 최고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원래 정치라는 게 권력을 추구하는 건데 권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욕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현상을 보면은 참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못 볼 일들도 많이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정치가 추구하는 게 소위 공공선이라고 하거든요. 공적 영역이라는 거죠. 사적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그 자신의 사적 이해에 맞춰서 함부로 말하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도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고 개탄스럽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몇 년이 지나면 사면될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본인이 유튜버로서 그리고 순교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많은 독자들을 유인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당장 자기가 좋아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지지한다는 보수 정당에도 이게 도움은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어떤 그런 사적 이해라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이 오늘날 미디어 지형을 볼 때 이 방송에서 평론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영향력이 의외로 크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뭐 50년 후에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한다면 지금 2차 특검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의 집단적 이해죠.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그렇다 그래갖고 지금 미진한 영역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유권자들한테 주입시킴으로써 선거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잔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게 뭐 이렇게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참여연대와 민병 같은 경우가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지금 시민 18,000여 명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이 됐어요. 전국 민중행동 같은 경우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형 구형은 시작일 뿐이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로 완성돼야 한다. 이거 선고 내려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 경향신문의 김종대 의원이 썼던 칼럼이 좀 눈에 띄었는데 잠깐 소개드리면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권력을 쥔 자가 헌정을 짓밟았을 때 끝까지 책임을 묻는 나라가 맞는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험이다. 계엄을 계몽이라고 우기는 말의 왜곡과 타락을 바로잡는 더 강력한 계몽형 판결을 원한다. 뭐 이런 취지의 칼럼을 쓰셨던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지기현 판사가 사형 선고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법이라든지 또 그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어떤 그 사실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정치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해석인데요.
지금 지기현 판사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굉장히 그 권력을 지금 수임한 민주당이나 권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좀 더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정치적으로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형 선고를 내려도 사형 집행 안 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그 행동 자체로 보면 반성의 여지도 없고요. 뭔가 감형될 거는 하나도 안 해요. 윤석열 피고 측에서. 그렇게 볼 때 사형 선고 그리고 1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무슨 민변이라든지 또는 소위 여권 인사들이죠. 이렇게 해서 사형을 선고하라 이러면은요. 선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오히려 지금 권력 앞에서 굴했다. 또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제고하게 되는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또 다시 서정욱 변호사로 넘어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 훈장이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사형 구형을 하면 아마 외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직도 사형을 하느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셀프 쿠데타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왜 그러느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인명의 어떤 그런 그 살상은 없었지만은요. 군이나 경이 국회에 들어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훈장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형 선고를 원한다면 재판부가 맑은 정신으로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형 선고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97년도에 그 전두환 노태우 12.12 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 법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의가 구현됐다. 늦었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두환 씨가 2년 1개월 살았습니다. 네. 노태우 씨 2년 2개월 살았고 그리고 그 뒤에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도 각각 사유로 감옥을 갔지만 가장 길게 산 게 박근혜 전 대통령 4년 9개월 살았고 전부 다 이제 사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5년 지나면 사면될 거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나 이런 고위층들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심지어 내란을 저질러도 일정 기간만 감옥에 있으면 사면이 되는구나. 이게 이제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걸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그 내란 쿠데타에 대한 법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은 없을 거다.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80년대에 비해서 훨씬 더 민주화된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그런 일이 설마 우리 헌정사에 일어나겠어요? 근데 설마 했지만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법의 심판은 더 큰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결과여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아까 김종대 의원도 계몽형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번 그 사건에 대한 심판도 그렇고 사후적인 처리도 그렇고 과거를 답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준엄한 법의 판결을 전 내려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섣불리 사면 이런 것들을 입에 꺼낼 수 없는 그런 이 단호한 그 판단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형제 폐지론자예요. 그리고 그 법안도 공동 발의했었고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행을 반대하는 거하고 형법상에 어쨌든 있는 형법전에 있는 사형을 필요한 경우에 내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경우는 어쨌든 이 내란이라는 우리 헌정사의 두 번째 있는 혹은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우리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단호한 심판을 내린다는 측면에서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 경우에도 저는 집행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집행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기현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나 이 법감정이 이래요. 저는 그거를 윤어게인 세력이나 또 국민의힘의 이 일부 정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구형에 대해서 당국시적인 입장이 없잖아요. 논평 없었어요. 선거 때도 이렇게 침묵하려나요? 저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 장동혁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번에 사과할 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고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벌써 사면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사면받기 어렵죠. 그리고 사면의 전제는 반성과 대중의 동정인데 동정도 지금 못 받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대중들에게 각인된 이상 사면이 그렇게 간단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 진영의 그 일부 인사들이 참으로 그 소위 뭐랄까 자각 없는 발언을 함으로써 자기 발등을 찢는 일은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